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으로 접어들면서 어쩌면 이미 산타랠리의 시작점이 또 마련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흐름이 순조롭습니다. 36,000달러를 다시금 돌파해내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힘보다 위쪽으로 치고 나서려는 힘이 조금은 더 강하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슈는 그 1등 공신,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블룸버그의 ETF 담당 제임스 세이파트는 올해 비트코인이 승인될 경우에 11월 17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당장 다음 주라서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1월 10일 이전,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올해에도 리플 소엘 전후로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결제업체인 온아프리큐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아프리카 27개 나라로 리플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확장했다라는 소식 공개된 가운데, 영국 최대 금융기업인 HSBC는 리플의 메타코와 손을 잡고 내년에 토큰 증권 커스터디 솔루션을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을 현금으로 때려 박아서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가 HSBC의 커스터디를 담당하게 되는 상황. 이래저래 가슴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미래 금융에 있어서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거래소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이 직접 보관을 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나 콜드월렛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순조롭습니다. 36,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힘보다는 위쪽으로 튕기려는 힘이 좀 더 강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 전후에서 오르내리면서 여전히 2021년 4월 이후 최대치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33,612달러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 역시 과매수 구간이어서 저항이 적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잠재적으로 4만 달러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곰세력이 강력한 매도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격이 33,0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 32,400달러 이후에 31,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상승 삼각 패턴 상단 저항을 돌파했다라며 이제 다음 목표 지점은 38,000달러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도 비슷한 멘트를 날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532일 동안 넥라인 아래에서 머물다가 최근 돌파를 했다. 그래서 가격이 위쪽을 추세 방향으로 삼으면서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21년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3만 달러 부근의 넥라인이 2022년 5월에 무너져 내렸고, 이후 이중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다시 돌파를 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42,0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인 뒤에 다시 3만 달러 초반으로 저항을 맞는 상황, 이게 아니고 계속 랠리를 이어간다라면 그렇게 6만 달러 부근으로까지 나아가는 상황, 대체로 비트코인 강세론을 견지하는 분석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축적의 단계를 끝내고 상승 사이클 첫 번째 부분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는 약세장이 끝난 것이 분명한 상승 사이클의 첫 해다. 알트코인들 역시 약세장의 끝을 봤는데 비트코인이 수직 하락하지 않는 한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을 해서 5배에서 1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알트코인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6,000달러 돌파가 임박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었는데 재미있게도 이후에 실제로 돌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거는 이때 제시한 돌파 전망의 근거인데 미국 거래 시간 동안 비트코인 매집이 꾸준히 발생한 점,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언, 국채 수익률 하락,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발행 속도, 이런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산타랠리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고 월말이나 연말까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직접적인 재료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와의 소송에서 이긴 뒤에 SEC에서 ETF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 담당 부서 또 기업 금융 부서와 함께 비공개로 접촉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의 법률 책임자 크레이그 살름은 현재 SEC와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만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다른 신청기관들도 SEC와의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승인 시점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더 무르익게 만든 것은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티였습니다. 이 양반은 만약 SEC가 올해 안에 블랙록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12건을 모두 동시에 승인할 계획이라면 이건 11월 17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다. 다만 이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은 대략 90%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확실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스웰 이벤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리플과 관련해서도 호재성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아프리카 모바일 결제 제공업체 온아프리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서 온아프리큐의 3개 파트너사들 자치 트랜스퍼와 페이엔젤, 피플, 이 3개사들은 리플 기반의 결제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플 기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아프리카 27개 나라와 호주, 영국, 걸프 지역 국가 등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블록체인을 기반 시설화 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대륙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플 역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에 상당한 공을 쏟고 있고 이미 이 지역에서는 해외 매출의 20%, 30% 수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기업인 리플의 전체 매출 90% 이상은 미국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플이 지난 5월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한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가 한 건을 해냈습니다. 핵심 주인공은 HSBC입니다. 영국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HSBC는 메타코와 협력을 해서 내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래 핀테크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이고 리플 역시 엄청 빡세게 진행하고 있는 이슈인 토큰화 증권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괴물급 대형 은행들이 냄새를 아주 강하게 맡았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 간단치가 않은 게 HSBC라는 은행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영국 최대 금융기업이면서 동시에 유럽 최대 금융기업이
바로 HSBC이기 때문인데 특히 본사는 런던에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아시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요 거점은 홍콩과 싱가포르, 상하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또 냄새가 납니다. 최근 리플이 홍콩 통화청과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했고 그렇게 홍콩 통화청은 홍콩 달러 CBDC 발행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HSBC는 스탠다드 차타드 중국은행과 더불어서 홍콩 달러를 발권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 변하는 속도와 더불어서 돈 귀신들이 지금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쌩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고 하필 공교롭게도 정말 홍교롭게도 그 플레이어들 사이에 리플랩스가 껴있다는 것도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리플 수혜를 통해서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등장해줄지 역시 상당한 관심 포인트인데 DC 핀테크 위크에 참석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멘트를 보면 벌금 합의 이슈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양반은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기존의 스탠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완전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어떤 멘트가 나오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0.7달러 돌파 이후에 다소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0.69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67달러 이후 다음 저항선이 0.74달러 부근인데 0.63달러 위에서만 유지가 되면 0.74달러 저항 돌파 테스트, 또 이게 성공하면 1달러 랠리 가능성, 반대로 0.63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6달러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크 디펜더는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XRP가 0.73달러에 도달한 뒤에 핵심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0.6649달러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 부근에서 오래 머물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목표는 0.8737달러와 1.0593달러다. 이후에 XRP는 1.88달러를 거쳐서 5.85달러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굿모닝 크립토라는 차트 분석가는 과거 XRP가 12개월 동안 0.006달러에서 3.84달러로 6만% 급등했던 시기를 기억하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당시의 XRP는 말 그대로 투기적인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더 강력한 파트너십과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통해서 그 잠재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다. 과연 2024년 리플의 목표 가격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JD의 경우에는 단기 차트는 무시하고 한 발 물러서서 월간 차트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차트에서는 잘못된 신호가 많은데 월간 차트로 바라보면 XRP는 여전히 대칭 삼각형 안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 특히 초보자들이 시간별 차트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머니라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XRP 월간 차트를 보면 XRP는 무려 5년 반 동안 대칭 삼각형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상단 저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졌던 급등 랠리 직전에도 XRP가 4년 동안 저항을 받았던 것과 비교가 돼 있는데 어쩌면 그때처럼 이번에도 급격한 랠리를 1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리플이 지난 몇 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7월에 0.93달러를 찍고 0.45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뒤 다시 상승을 한 것이다. 만약 이번에 XRP가 0.54달러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건 또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번 리플 스웰 결과나 소송 관련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